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후보자. 네. 뭐 좀 잠깐만 좀 짚어보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서울대 교수 후임으로 이제 빠르게 인선을 했는데요. 예. 법조 내부에서는 안경환 후보자보다 더 센 분이 온 것 같다. 언론에서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늑대 피하러다 호랑이 만났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들이 제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력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쭉 보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법학을 하신 분이시고요. 고시를 안 한 법학자 출신인 것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계추위 활동, 그리고 현재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할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주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배치했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님, 예. 잘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요. 예. 저는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늘 주장하셨죠. 그동안 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물론 이제 법률을 모르고 법무부 장관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 형법학자고요. 비교적 안경환 교수하고 동일하게 진보적인 법학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은 평판이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하고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요란스럽게 주장을 하시는 편이 아니라는 평가예요. 예. 온건파 이런 표현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품이 좀 훌륭하다는 거죠.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주의자적인 약간 로맨티스트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예. 예, 그렇게 하고 수필도 쓰고 문학도 좋아하고 이런 건데, 네, 이분은 법과 관련된 문제만 주로 이제 글을 쓰시고, 말도 좀 정제된 표현을 쓰고, 글도 정제된 표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세대가 좀 차이 나니까 민변의 선후배들 단톡방에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교적 코드들은 다 맞고 좀 일관되게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좀 법무부 장관은 좀 무난하겠다. 네. 그리고 이분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또 비판한 글이 화제예요. 아니 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교수라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차재현 교수한테 물으려고 그러는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소송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재화 변호사께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니 뭐 저는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을 저는 뭐 그대로 100% 공감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헌법적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박상기 후보자가 글 쓴 것처럼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서 불법 정당으로 판단해서 해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때 8대1로 나왔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을 예. 해산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8대1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과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 많이 동떨어진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름대로 이 양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논쟁할 만한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치당의 후신, 사회주의 제국당, 나치당의 후신에 대해서 사실 몇 년 동안 끌다가 무슨 당이라고 후신이? 사회주의 제국당이죠. 예. 네. 후신 몇 년 동안 끌다가 저는 일치 판결로 기각했습니다. 예. 그거는 독일에서는 원래 공산당을 해산하는 판결이 50년대 있었잖아요. 예. 독일에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원래 모국에서는 이미 이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불신했을 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잘못 투표를 할까를 우려해서 국가가 나서서 해산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그 판결문 보면 국민들이 유권자라서 이제 다 판단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굳이 해산시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유권자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그렇죠. 유권자가 외면하면 그 정당은 소멸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인기가 높았지만 대선 이후에 행보가 계속 이상해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요, 정당은. 박상기 후보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고 언제 아마 하나요? 다음 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0일 제가 적어왔는데 3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예. 그다음 그 가운데에서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기자들의 정보 보고 창에는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박상기 같습니다. 후보자가 사립대학교 뭐 재단 이사장을 아마 맡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때 이 학내에 여러 가지 좀 아마 분교가 있을 때 예. 그때 아마 좀 구설수를 탔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이 공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참, 그 야당도 이제 곤란하겠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박상기 후보자가 만약 그때 사립학교 이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분들이 주장했던 사학법. 사학법. 예, 예. 그리고 사학법의 재단 이사 측의 입장. 그렇죠. 그거를 예. 그 지지할 분들인데, 예. 그럼 같은 쪽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어찌 그렇죠. 보면. 예. 근데 왜 같은 쪽에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세를 할지 한번 저도 예. 지켜볼 생각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을 텐데 뭐 이거는 별로 큰 화력이 집중될 것 그런데 같지 않고. 이 통합진보당 문제를 아마 이렇게 쟁점화시키면 또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예. 색깔론 예, 시기에 신시색깔론 또 빠질 문제.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이제 분명히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자유한국당. 겁니다. 예, 반드시 무슨 이걸로. 근거로 안보관이 어떠냐. 그렇죠. 예. 색깔 시비 반드시 할 겁니다.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그건 텐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기 후보는 아직까지 그 청문회 일정은 안 잡혔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30일. 예. 아니 30일 날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뒷날인 것 같아요. 예. 29일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예.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리고 30일이 알겠습니다. 조대엽 장관. 예. 7월 3일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 이렇게 알겠습니다. 송영기인가요? 송영무 장관. 송영무. 시간 있으면 한마디만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네, 끝내야 돼요. 다음에 또 나오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네,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5가지 원칙을 제안하긴 했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창피 주기식으로 파고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 내부 자료라서 청와대조차 접근하기 어려워 정보기관에 사찰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가 버젓이 돌아다니는 현실을 보면 과연 이 청문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여 개혁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청문회 제도의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듯합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비공개 여야 1차 검증 단계를 거치고 이를 통과한 후보들에 대해서만 업무와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창피 주고 상대방을 흔들면서 고소해야 하는 그런 저급한 청문회를 이제는 그만 끝내려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권에게 권고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으면 귀라도 열고 정치를 할 것을 말입니다.
모르고 법무부 장관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 형법학자고요. 비교적 안경환 그 교수하고 동일하게 진보적인 법학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은 평판이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하고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도 요란스럽게 주장을 하시는 편이 아니라는 평가예요. 예. 온건파 이런 표현이 그것 때문에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품이 좀 훌륭하다는 거죠. 안경환 그 교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주의자적인 약간 경향이 로맨티스트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예. 예, 그렇게 하고 수필도 쓰고 문학도 좋아하고 이런 건데 네, 이분은 법과 관련된 문제만 주로 이제 글을 쓰시고 말도 좀 정제된 표현을 쓰고 글도 정제된 표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세대가 좀 차이 나니까 민변의 선후배들 그 단톡방에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교적 코드들은 다 맞고 좀 일관되게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좀 법무부 장관은 좀 무난하겠다. 네. 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후보자. 네. 뭐 좀 잠깐만 좀 짚어보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서울대 교수 후임으로 이제 빠르게 인선을 했는데요. 예. 법조 내부에서는 안경환 후보자보다 더 센 분이 온 것 같다. 언론에서 뭐 이런 표현해요? 하고 늑대 있어요. 피하러다 호랑이 만났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분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들이 제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력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쭉 보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법학을 하신 분이시고요. 고시를 안 한 법학자 출신인 것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개추위 활동 그리고 현재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역할을 이제 맡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는 주요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배치했는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님 잘 아시나요, 개인적으로?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닌데요. 예. 저는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늘 주장하셨죠.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물론 이제 법률을 저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 그 독일 그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치당의 후신, 사회주의 제국당, 나치당의 후신에 대해서 사실 몇 년 동안 끌다가 무슨 당이라고 후신이? 사회주의 제국당이죠. 예. 후신 몇 년 동안 끌다가 저는 그 일치 판결로 기각했습니다. 예. 그것은 독일에서는 원래 공산당을 해산하는 판결이 50년대 있었잖아요. 예. 독일에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번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원래 그 모국에서는 이미 이제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불신했을 때,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잘못 투표를 할까를 우려해서 국가가 나서서 해산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는 그 판결문을 보면 국민들이 유권자라서 이제 다 판단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굳이 해산시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유권자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그렇죠. 유권자가 외면하면 그 정당은 소멸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작동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인기가 높았지만 대선 이후에 행보가 계속 이상해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요, 정당은. 박상기 후보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고 이분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또 비판한 글이 그 화제예요. 아니 뭐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교수라면 당연히 비판해야죠.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차재현 교수한테 물으려고 그러는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소송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재화 변호사께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니, 뭐, 저는 이재화 변호사님 말씀을 저는 뭐 그대로 100% 공감을 합니다. 예. 뭐 지금 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헌법적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그
이 박상기 후보자가 그 걸선 것처럼 일부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서 불법 정당으로 판단해서 해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때 8대1로 나왔을 때 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이 정당을 예. 해산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8대1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과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 많이 동떨어진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란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름대로 이 양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논쟁할 만한 이제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고 언제 아마 하나요? 다음 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0일 제가 적어왔는데 3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지면 예. 그다음 그 가운데에서 뭐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기자들의 정보 보고 창에는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는 것 박상기 같습니다. 후보자가 사립대학교 뭐 재단 이사장을 아마 맡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때 이 학내에 여러 가지 좀 아마 분교가 있을 때 예. 그때 아마 좀 구설수를 탔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야당이 공세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그 야당도 이제 곤란하겠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박상기 후보자가 만약 그때 사립학교 이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분들이 주장했던 사학법. 사학법. 예, 예. 그리고 사학법의 재단 이사 측의 입장. 그렇죠. 그거를 예. 그 지지할 분들인데, 예. 그럼 같은 쪽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어찌 보면. 예. 근데 왜 같은 쪽에 서 있었습니까? 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세를 할지 한번 저도 예. 지켜볼 생각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을 텐데 뭐 이거는 별로 큰 화력이 집중될 것 그런데 같지 않고. 이 통합진보당 문제를 아마 이렇게 쟁점화시키면 또 시대착오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색깔론 예, 시기에 또 신시색깔론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이제 분명히 이것은 문제 제기를